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로 바꿔드렸던 거 2억 정도 세금을 줄이셨는데요. 2억이요? 안녕하세요.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소풀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예쁜 여자분이 있으신데요.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쿨TV 여러분. 저는 다운세무에게 박나리 세무사입니다. 재테크 캠퍼스에서 세금 강의를 해주시는 박나리 세무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여기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처음 뵌 게 2018년도 7년 전인가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때 막 결혼하시면서 내 집 마련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진짜 딱 그 시기에 겹쳐가지고 도와주셔서 내 집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수업 듣자마자 내 집 네. 마련을 여기 고향에다 하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90년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하고 들어가셨는데 요번에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셨잖아요. 네, 몇 년 전에 맞아요. 또 네. 어떻게 국평 84인가요? 아, 84 살짝 모자른 30평. 30평이요? 30평대네요. 그래서 여기가 고향이고 이제 워킹맘이시니까 아기 둘 어머님이 육아를 도와주시나요? 네, 맞아요. 친정 어머님이? 네, 안 그럼 진짜 못했어요. 엄마 사랑해. 갑자기? 그러면은 어머님한테 용돈을 좀 많이 드리시나요? 네. 아, 그래요? 어머님이 둘 괜찮으시다고. 아, 사실 힘드시다고. 엄마, 네, 네, 힘드시다고. 그래서 저희 친정 아빠도 도와주세요. 아, 친정 어머님, 아버님이 다 육아를 같은 동네 사니까 맞아요. 너무 좋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게 돼요. 네. 여기가 다산 신도시인데 사무실도 내시고 여기 고향이시니까 여기 신축 아파트도 매입하시고 맞아요. 신축 아파트 매입하셔서 살아보니까 훨씬 좋으신가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신축장. 네. 신축장이에요? 인테리어 안 해도 되고 인테리어 안 해도 되고. 주차 제일 편하고. 좋아하는 건 지하 주차장. 너무 좋아요. 밤에 늦게 들어가도 자리가 있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빡빡해? 하지만 될 곳은 있다. 될 곳은 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커뮤니티 시설 잘 돼 있고요? 네, 헬스장 있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딱 잘 어린이집이? 있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같은 단지 어머님도 사세요? 옆에 단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네. 처음에 저희 네. 그 동에 자리가 났었는데 네, 어머님이 싫대요. 같은 동은 너무 싫다. 야, 엄마 올라와. 우리 애 밑으로 내려 보낼게. 그러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고향이고 맞아요. 사무실도 여기다 오픈을 하시고 저희 내 집 마련 세무 상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상담 받으시고 네, 뭐 사무실 맞아요. 너무 예쁘고 좋다고. 제가 오늘 전격 방문한 이유는 최근에 내 집 마련하면서 세금 상담들을 많이 해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내 집 마련할 때 무슨 세금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첫 번째, 나랑 무슨 상관이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아니 그냥 국가에서 내려는 취등록세를 냈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세금이야? 내가 부자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상담 유형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떤 건가요? 일단은 집 살 때도 상담을 되게 많이 받으세요. 그 이유가 집을 살 때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취득세가 내가 준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런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은 양도세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양도세, 비과세. 그래서 그런 요건이 맞는지 상담을 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즘 강남 3구에 집 살 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꼭 자금 제출을 조달 해야 계획서? 되는데, 네,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이 다 맞는지 그런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 그것도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다 상담을 자금 해야죠. 출처까지?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아. 작성을 해야 되고, 내가 만약 그걸 작성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증여세를 또 내야 되니까 그런 자금 계획도 다 자금 계획.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죠. 자금 계획까지 그러면 세금이 이게 증여세 국가에서 이 돈이 어디서 났나, 네, 맞아요. 세금 내고 월급 받은 돈 모은 돈이 맞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세금적으로 기획이 잡혀 있어야 내 집 마련이 맞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세밀하게 봐야죠. 그래서 요즘 세금 상담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요즘은 특히나 그게 더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더 까다로워졌고, 그리고 요즘 강남 3구에 집을 사면 소명이 정말 많이 나와요. 강남 3구는 네. 그냥 거의 다 나오던데 요즘. 거의 그런 그죠? 90% 느낌으로 이상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준비해놓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나올 때 보통 부동산원에서 일주일 내에 서류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간을 좀 넉넉히 주면 좋은데, 이제 오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너무 촉박하다. 네, 거의 2주? 그 1, 2주? 그게 등기로 오는데, 내가 집에 있으면 등기를 잘 받잖아요. 근데
보통은 직장인들이 회사 집에 다니고 없어서 못 하니까 받죠. 내일도 낮에는 집에 없는데? 그럼 이제 늦어지고 어느 날 받았는데 다음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렇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서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데 네, 그때 맞아요. 돼서 야, 이 돈이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했지? 그 자료 잘못 들어가면 출마는 어떻게 자료가 정리돼요? 맞아요. 이제 이사하고 막 몇 개월 뒤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부동산 거래 소명안에다가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럼 그대로 끝나고 이상이 있다 그럼 그 자료를 국세청으로 이제 통보를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다시 일주일 뒤에 들어와라 정리해서 국세청은 그래도 기간이 좀 좀 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시작이 돼요. 그게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서만도 우편물 등기를 받아도 당황하시는데 국세청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면은 진짜 당황할 텐데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5년치,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 싹 들어와라 막 이런 네.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를 내가 뭐 14년부터 했는데 24년까지 이제 몇 건을 쭉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 갈아타기 할 때도 증여 혐의가 없었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 혐의인가요? 피의자인가요? 심각해지네요, 점점. 맞아요. 더군다나 요즘 토호제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집이 없나, 뭐 세대 분리가 정확하게 돼 있나, 네. 비과세 문제가 아니라 취등록세 문제가 아니라 토호제 때문에도 더 까다로워졌어요. 강남 3구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무래도 토호제도 막 상담하면은 해주시나요? 토호제는 상담 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세금만. 세금만? 근데 네. 세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자금계획까지 상담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돈을 늘려드리진 못하고 네,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증여나 또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 이슈는 없는지 차용증은 제대로 작성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아, 차용증. 드리죠. 맞아요. 부모님한테 이제 돈 빌려서 내 집 마련할 때도 부모님한테 이자를 지급하고 그런 맞아요. 내용까지 다 상담해 주시나요? 네. 그래서 차용증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원금 상환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자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상담을 해드리죠. 그게 금액이랑 퍼센테이지랑 특강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는 강의를 들으시면 아니면 제가 아, 그래요? 제출할 때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거 좋습니다. 네. 그런 거 좋습니다. 방송을 알아. 그러면 겨울로건이 우리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사례, 처음 내 집 마련하잖아요. 그럴 때 실수하는 사례가 뭐가 많을까요? 일단은 집 살 때 어떤 세금 내요? 뭐 취등록세. 네. 거기서부터 사고가 나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취등록세요? 첫 단추부터 사고가 나요. 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캥거루 쪽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을 얻었잖아요. 신나서 이제 계약하시고 나서 잔금까지 다시 치르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그런데 본인은 1주택자인 줄 알았는데 1주택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집이 있었나요? 맞아요. 세대 분리.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초보자들은 처음 듣는 용어라서 힘들죠. 맞아요.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집을 산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세대가 몇 주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가족 단위.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내가 집을 산 거예요. 네. 그럼 나는 부모님하고 별도인 줄 알고 1주택자로 1에서 3%의 취득세를 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도 집이 있고 나도 집이 있으면 같은 세대가 돼서 취득세를 1에서 3%가 아니라 8%를 내는 중과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잔금 치르고 언제까지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캥거루족인데 내 집을 전세 끼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있어요. 경우는 전입이 그쪽으로 안 빠지잖아요. 네. 왜냐면 여기는 전세 낀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 캥거루족 자식이 산 집은 그럴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네, 그럴 때는 이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낼 때는 이게 형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등본을 같이 하고 있냐? 아니면 따로 하고 있냐? 취등록세 낼 때? 네. 잔금일 날? 잔금이. 그러니까 잔금 전에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이거를 등본만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세대로 봐서 취등록세를 8%가 아니라 그냥 1에서 3%의 취득세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하고 이미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전입을 이제 옮기는 게 그냥 귀찮고 하니까 안 옮겼던 거예요. 그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사는 곳으로 전입을 옮겨놔야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1에서 3%의 취득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살다가 결혼할 때 내 집 마련하면서 독립을 하는 경우엔 전입이 빠져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도 상담을 할 때 보니까 그 캥거루족으로 부모님하고 살면서 전세 껴놓고 미리 사놨을 때 전입이 안 빠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별도로 살면서 등본도 옮겨놓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주택을 사야 1에서 3%의 취득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분리를 해야 된다. 맞아요. 부모님하고 자식이. 그걸 맞아요. 세대 분리라고 하죠. 그게 제일 많이 사고가 나고. 근데 요 사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 덮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꿀팁 나가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집을 사요. 잔금을 쳐요. 그럼 그 잔금을 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집에 전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집으로 내가 거주를 하러 들어가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부모님하고 따로 살려고 집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8%가 아니라 이제 1에서 3%의 취득세를 낼 수 있는 거죠.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럼 13년 동안 세무사 하시면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사고 사례도 많이 해결을 해주셨지만, 이제 성공 사례도 세금을 많이 절세해 준 경우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일 많이 아꼈다. 재밌는 사례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아낀 거는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로 바꿔드렸던 거. 제일 많이는 아니고 다른 건도 있지만 2억 정도 세금을 줄이셨는데요. 2억이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건이 있어요.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원에 집을 샀던 분이셨어요. 이 수원에서 집을 사고 1년 동안 거주를 하다가 강남으로 이직을 한 거예요. 1년 이상 거주하시고? 네, 맞아요. 2년이 되면 비과세인데 1년이면 비과세가 안 되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분이 1년 정도 계시다가 강남이 어쨌거나 회사가 되니까 출퇴근을 처음엔 했죠. 해봤는데 이 왕복 3, 4시간 동안 아침마다 저녁마다 출퇴근 전장을 치르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던 수원의 집을 팔았어요. 팔았어요? 네. 근데 1년 살고 지금 취득한 지 2년이 안 됐을 때 집 팔면 비과세는 안 되죠? 그런데 세금이 풀은지 아세요? 1년 지났으니까 30% 정도? 40% 1년 정도? 지났는데 2년 안 돼서 팔잖아요? 그럼 세금이 66%예요. 66%요? 네. 그렇게 많이 나오나? 양도 차익의 66%.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그만큼의 세금을 냈는데 이번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그 상담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비과세인 거예요. 벌써 팔았는데요? 네. 그럼 돌려받으면 돼요. 돌려줘요? 국세청에서? 네, 경정 청구를 하면 돌려줘요. 어떻게 이분이 비과세를 받았냐면 내가 집을 사고 나서 1년 동안 거주를 했어요. 근데 지금 직장에 이전이라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사를 간 거죠. 특별 케이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 갖고 있던 집을 판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1년 거주를 꼭 해야 돼요. 1년 이상? 네, 1년 이상 거주를 꼭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비과세 받았어요. 뭐 직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동작구에 살다가 강남구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직장 바꾼 건데요? 동작구에 살다가 강남. 강남구로 한 10km 정도. 이건 좀 5km 정도. 좀 애매해요. 이게 법령에 얼마만큼의 이사를 가면 인정을 해준다. 거리 제한이 없어요? 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럼 그냥 관례적으로 네. 10km도 좀 가깝다. 수원에서 강남이면 20km 좀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30km 조금 안 돼요. 25km 정도? 그거는 이제 인정해줘요, 국세청에서? 맞아요. 뭐 최근에 어떤 분은 홍대에 회사가 있었거든요. 홍대요? 네. 2호선? 근데 이분은 원래 백수였다가 홍대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양구에 있다가 인천 계양구? 네, 거기서 이제 출퇴근을 하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강남으로 이사를 했어요? 계양구에서 강남? 그러면은 지금 거리가 좀 애매하죠. 지금 느끼시는 바가 좀 애매하지 않으세요? 25km 정도 거기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 안 됐어요. 네, 출퇴근 시간이 거의 비슷했어요. 계양구에서 홍대 가나 강남에서 홍대 가나 비슷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수원에 살면서 수원 직장 다닌 거랑 강남으로 가서 강남 직장 가는 거랑은 이게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럼 이게 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직증명서, 네. 그럼 원래 살던 집과의 거리, 뭐 이런 거를 다 따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비과세를 받고자 하면은 우리 이직하면 뭐 경력증명서나 이직확인서 이런 거 뗄 수 있잖아요. 세금이 이런 것들을 나는 제출해야 이게 돼요. 표에 이렇게 있어갖고 딱딱딱
떨어지는 건 줄 알았더니 아. 의외로 인간적이다. 되게 그래요. 그래서 세법에서 가장 많이 써 있는 얘기가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세금 2억을 아꼈어요, 비과세로? 네. 청구해서 돌려받았어요? 네. 성공수수료는 얼마 받았어요? 성공수수료 10%는 줘야 될 것 같은데? 더 받았어? 더 받았어요? 아니 근데 그 이게- 2억을 아꼈으면 10%가 아니라 20%라도 줘야지. 저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뭐 키로 제한이 있다라든가 네, 막 네. 그런 정도로 얘기만 들었지. 수원에 직장을 다니고 수원에 있다가 강남으로 옮기는 네. 건 너무 멀어서 그건 되고 맞아요. 출퇴근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서 이게 국세청 직원들도 자기도 월급쟁이 직장이니까 그 출퇴근의 맞아요. 그런 고통을 계산을 하네. 야, 국세청 직원들이 약간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계양구 하셨던 그 조사관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양구에서 홍대를 출근하려고 하면 아침에 인천공항철도. 그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출퇴근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완전 사람 많아요. 근데 강남에서 홍대 가는 거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혼자서 갈걸요, 역방향이라서. 맞아요. 이 출퇴근의 그 고통이 다르다. 그렇게 같은 시간인데도 말씀했는데 치밀하다. 왜냐면 그 거리가 어쨌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안 됐어요. 야, 이게 키로 직선거리가 아니네. 이 전철의 혼잡도와 맞아. 그런 거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네. 그래서 그 출퇴근 그 시간도 그분이 네이버 지도에 검색하면 시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도 시간이 진짜 1시간 비슷해서 그래서 그분은 비과세를 못 받았어요. 시간도 비슷하고 혼잡도는 강남에 사시는 게 더 편하세요.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전 몰랐어요. 직장이 멀리 옮겨지면 그 비과세 한다는 사례들은 들었는데 건너 들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와, 이거는 일반인들은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세금 상담 수수료가 어쨌거나 그 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안 받으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상담하고 세금 환급을 지금 몇 억을 이렇게 받은 근데 거니까. 이것 때문에 세금 상담하러 오신 거였어요? 다른 것 때문에 네, 왔다가 다른 것 얘기 때문에 나오다 왔다가 보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 세금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 상담하러 가면 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 상담 예약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먼저 양식을 다 폼을 보내드려요. 보내주고 그럼 거기다가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주소 언제 구입했다 얼마에 네. 구입했다 명의는 누구 거다 맞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치밀하게 이메일로 적어서 보내드리면 그러면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죠. 그걸 보고 이제 일주일 뒤에 전화 상담이든 여기 네. 맞아요. 회의실에서 만나서 대면 상담을 상담이든 하든, 네, 30분에서 그런 1시간 식으로 정도 진행해요. 요 경우에는 어떤 건가 법령 검토까지 다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양도세가 사고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비과세 같은 경우에도 세무사들도 상담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부동산 전문 세무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양도세 비과세에서 거기서 사고들이 되게 많이 나죠.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시는 그 고객마다 다 법령을 정리해가지고 상담할 때 다 드려요. 근거 법령. 그 법령에 따라서 비과세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양도세 비과세, 네. 비과세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법령이 맞아요. 계속 바뀌었어요.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갖고 세무사 분들 중에서도 양포 세무사라고 양도세 계산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포기할 네. 만해요. 왜냐면 정말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세무사분들도 포기할 정도니까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알 수가 없죠. 맞아요. 저도 25년 차인데도 이렇게 세금이 많이 빨리 변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세무사분들 중에서 법인세 있고. 전문을 하시고 법인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상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주변만 봐도 세무사 동기가 10명이 있으면 오, 그 중에서 양도세 하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어요. 없어요?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이 잘못되면 저희가 또 세무사다 보니까 책임을 책임져줘야 져야 돼요?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보니 그래서 거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야, 10명 중에 혼자만 부동산 양도세를 세금을 네. 상담한다. 부동산 세무사가 되게 여러분 만나기가 힘들고 드물어요. 한 13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성공 사례들도 있고 실패 사례들도 보면서 네. 아, 그럼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매입하고 나서도 그 강남 뭐 압구정 청담 사시는 나이 많으신 부자분들도 세금 공부는 계속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제 고객분께서 이제 밥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파는데 그분이 그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부동산 매물로 내놓기 전에 상담을 하고요. 전에 네. 내놓기도 전에. 내놓기 전에. 그렇죠. 왜냐면 내가 그렇죠. 먼저 계산을 세금을 해봐야 알아야 되니까. 내놓기 전에 그리고 가계약금 받을 때 한 번 더 상담. 왜냐면 반포다 보니까 이제 덩이가 크니 거래가 좀 몇십억 되니까. 네. 그다음에 신고할 때도 한 번 더 체크하고. 국세청에서 딱 들여다보고 있지. 막 20억, 40억, 맞아요. 60억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몇 번씩 해가면서 진행을 하세요. 상담 비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런 몇 억,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세금, 양도세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진짜 조그만 돈이야, 조그만 맞아. 돈.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다음 스텝 할 때도 도움이 되잖아. 맞아. 요건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내가 좀 아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나누니 훨씬 더 잘 들리죠. 원래 우리 인테리어나 뭐 집 살 때도 내 집 마련할 때도. 인테리어 그 한 거 유튜브 우리 그 소쿨 TV의 유튜브를 볼 때랑 내가 직접 이 인테리어를 할 때랑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하고 맞아요. 그 집이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거랑 다르지. 달라요. 다르지. 진짜 달라요. 그렇지. 우리 집이 불타고 있고 2층에서 이렇게 손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그러면 이제 그건 다른 얘기야. 맞아요. 정말 달라요. 다른 얘기지. 네, 그래서- 어우 저기 불이 활활 불타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이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세금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내가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듣는 거랑 공부하는 내가 거랑 팔아야 되는데 이때 딱 세금 그때는 완전히 안테나 서서 내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만 막 그냥 엄청 집중해서 듣죠. 정말 달라요. 내 집 마련도 그런데 세금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네.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맞아.